자, 저희가 말하고 싶은 부분 바로 조국입니다. 조국이 배신했다. 결국은 청와대에 있는 고급 정보들을 다 검찰로 넘겼다. 이겁니다. 자, 그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오늘 압수수색을 예언이라도 했듯 2년 전 조국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와대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당시에는 특검이었고 지금은 검찰이니까 검찰로 바꿔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와대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할 것이다. 청와대 경호실이 검찰의 영장 집행을 막을 것이다. 검찰 영장 유효기간 동안 청와대 앞을 떠나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고 그리고 매일 청와대 문을 두드려야 한다라고 하면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청와대가 아니죠.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을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응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예. 요즘 조국이 사라졌습니다. 사라졌죠. 조국은 어디로 갔을까요? 서울구치소에 정경심을 면회 간 것이 11월 15일입니다. 비 오는 날 이렇게 우산을 쓰고 나왔었고요. 그리고 조국이 소환을 당했었는데 11월 21일을 마지막으로 조국 사진이 사라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요. 두 번째 소환을 받았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때 조국은 진술 거부권을 이용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마디로 첫 번째 소환, 두 번째 소환에서는 조국이 아무 얘기를 한 바가 없습니다. 이 앞에 찍힌 사람이 청와대에 근무했다는 사람은 그런 사람 옛날에 아닙니까? 근무했었다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은 청와대에 근무를 했고 청와대가 조국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지금 조국이 사라졌다는 거, 이 차량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거, 지금 조국은 살기 위해서 윤석열과 손을 잡았다, 이렇게도 분석됩니다. 예, 그것이 말이죠. 그동안 피의사실 공표하지 말아라. 그리고 검찰에 소환된 것도 비공개로 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검찰이요, 정보를 바깥으로 새나오게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조국이 사실 소환이 그동안 됐는지 안 됐는지, 아니면은 별도로 검찰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요 철저히 비밀에 갇혀져 있기 때문에 사실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아무도 모릅니다. 사실은 소환을 하고 이번 주 빨랐다면 지난주에 영장 청구를 해야 되는데 소식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 영장 청구도 안 되고 있고 말이죠. 조국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론에서 싹 사라졌습니다. 예. 상대적으로 윤석열이라는 단어도 많이 사라졌었습니다. 문재인이 국민과의 대화를 하면서요. 그때 셀프 간담회 같은 거를 했죠. 조국도 셀프 간담회를 했지만 문재인도 팬미팅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 윤석열의 검찰개혁을 신뢰한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네. 후로 윤석열이라는 단어도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띄엄띄엄 나오긴 합니다만은 더 이상 윤석열이라는 개인을 상대로 언급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네. 그런데요, 윤석열도 사라지고 조국도 사라지고 검찰개혁 메시지도 민주당에서만 던지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선 지금 얘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개혁 얘기를 못한다는 건 결국 지금 검찰에 지금 청와대가 쫄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청와대가 못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청와대가 지금 조국과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국이 청와대가 아니라 지금 윤석열과 손을 잡았구나, 이렇게도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조국이 사라지고 이후에 다시 읽어보니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기소되었습니다. 이제 아내 사건은 재판을 통하여 책임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만감이 교차하고 침통하지만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초래한 점도 죄송합니다. 모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는데요. 이게 지금 한 3문단 정도 되는데 첫 문단부터 중요한 게 나옵니다. 네. 조국의 성격입니다. 본인만 압니다. 아내가 기소됐고 아내의 사건은 책임을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국은요, 본인이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덤탱이를, 그러니까 옛날 보면 장세동 같은 경우에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안 해요. 예, 조국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잘못을 누구에겐가 밀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시킨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조국에게 공직을 주지 않으면은 조국은 다 불사람이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시켜줬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검찰 개혁 때문에 법무부 장관을 시켜야 된다고 문재인이 계속 얘기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조국에게 무언가 공직을 줘야 되는데 조국의 마음에 드는 자리는 법무장관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총리를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조국이 법무부 장관을 물러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뒤에 보시면 됩니다. 네. 장관 재직 시 가족 수사에 어떠한 개입도 하지 않았습니다. 개입했죠. 전화했죠. 했죠. 압수수색하면서 전화했죠. 거짓말했죠. 그런데 그거는 조국한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려 해봤지만은 제 가족과 지인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수사 앞에서 가족의 안위를 챙기기 위하여 물러남을 택했습니다. 나는 법무부 장관이 돼서 검찰개혁을 하고 싶었는데 더 중요한 게 가족을 챙기는 거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정경심 얘기가 싹 들어갔죠. 본인 얘기도 싹 들어갔죠. 그렇죠. 딸, 조민 얘기 싹 들어갔죠. 조원, 아들 얘기 싹 들어갔습니다. 물론 그 동생, 조건 같은 경우는 뭐 1억씩 받은 게 본인도 인정하는 상황이라서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국가적인 차원이라기보다도 그냥 헤쳐먹은 거, 그거는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에는 사실 법으로 플리베바게이닝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사법거래는 안 되지만은 비슷한 건 할 수 있어요. 형량을 조금 낮춰준다거나 이런 건 암묵적으로 돼 있는 거는 다 아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가족을 지키겠다는 얘기를 했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다음 겁니다. 봅시다.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검찰 조사 받았죠. 본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 얘기가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이 보도하면서 조국이 변심할 것이다. 예. 뭔가 배신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예,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상황이 보도는 안 되고 있지만 조국이 철저하게 지금 문재인을 벗어나서 윤석열 편에 서 있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불거지는 게 지금 청와대 돌아가는 꼴이 조국보다 더 윗선으로 나가고 있고.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하나하나 말이죠. 지금 문재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건 고급 정보들이 막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조국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는요. 그냥 우리가 조국을 욕했어요. 야, 쟤는 진짜 다 모른다고 하는구나 했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알지 못했거나 자, 백원우가 윤건영이라든지 그 윗선과 알아서 했던 거는 나는 민정수석이었지만 하나도 몰라라는 것을 그때 이미 얘기했던 거예요. 네. 기억을 하지 못했던 일 뭐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예, 오늘 이런 거 있습니다 하고 그냥 줄줄이 읊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도 이때쯤에 아, 내가 바지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이 사실은 많다라는 것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경고를 한 겁니다. 청와대를 향해서는요. 그거 나한테 덮어 씌우려고 그래? 나 몰라. 적어도 내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그냥 넘어갔던 일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를 합니다. 어떤 혐의일진 모르나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아, 나한테 다 뒤집어 씌울 거지. 나 기소될 거야. 알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경우 저에 대한 혐의 역시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지게 될 것입니다. 참담한 심정이지만 진실이 밝혀지고 저의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이 외롭고 길고 힘들다고 하더라도 오롯이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사람 중요합니다. 가족의 명예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명예에 관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서초동에서 촛불 들면서요. 외로울 수가 없는 길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딱 얘기합니다. 외롭고 길고 힘들다. 외롭다는 게 뭐겠습니까? 청와대에서 버림받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지금 보면요. 조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이 노빠들, 서초동 그리고 여의도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조국이다 하더니만 지금 사라졌어요. 사라졌습니다. 예, 네. 결국 이 사람들은 우리가 조국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문재인이다. 문재인을 지켜주려고 했는데 조국도 이제 느낌이 온 거죠. 아, 이거 내가 아니라 문재인 지키는구나. 나는 이용만 당했구나. 나는 바지였구나. 예.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족고봉. 예, 그렇죠. 꼬봉이었구나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를 알고 있는 거고 이 시점에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쓰고 난 뒤 며칠? 거의 15일. 아니죠. 지금 이게 11일 날 썼거든요. 지금 20일 가까이. 예, 거의 뭐 조금만 있으면 한 달이 될 정도. SNS 중독이잖아요. 예. 근데 안 쓰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손이 떨릴 거예요. 그럼에도 안 하고 있고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숨어들어 버렸어요.
이게 지금 명예가 회복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는 게 뭐냐면요. 모든 노력이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변명 내지는 부인한테, 정경심에게, 딸에게, 어머니에게, 동생에게, 처남에게, 오촌, 조카에게 다 넘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노력이란 거, 외롭고 힘든 길이라는 것은 내가 문재인한테도 칼을 들이댈 수 있다, 증언할 수 있다라는 암시를 준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신의 한 수만 지금 예. 키워드를 찾아서 여러분들께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